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저희 드디어 비욘세가 300회를 맞았습니다. 와! 네, 300회를 맞아서 킹 작가님이랑 마포만두 작가님이랑 녹음을 마쳤는데, 근데 제가 왜 지금 이거를 혼자 또 떠들고 앉아있는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300회 특집이 부득이하게 1부, 2부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유는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 이제 녹음 장비 SD카드 문제로 중간에 녹음이 이제 여러 번이 끊기면서 녹음할 때 얘기했었던 내용이 일부가 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청취자분들 사연 읽은 내용에서는 중간에는 이제 아예 끊기거나 녹음이 안 됐거나 한 게 있어서 조금 애를 많이 먹으면서 녹음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일부는 재녹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게 전체 녹음이 총 3개로 쪼개졌는데 3명이 얘기했으니까 트랙 9개로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복구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예상되어 있어서, 그래서 또 셋이서 얘기한 서로 축하 메시지 나누고 했던 내용들은 너무 대부분은 다 잘 남아있는데, 이제 그게 좀 날림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올리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좀 많이 손을 봐야 되는 소스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단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300회 특집 사연은 어떻게든 이번 주에 꼭 소개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그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라든가 뭐 세상에 이런 방송일이 이런 것처럼 여러 게스트의 어떤 첨언과 의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한테 보내주신 사실 편지에 가까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사연들이어서 일단 이거를 제가 오늘 조용히 녹음을 하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저희가 골랐던 사연을 읽고, 또 같이 있으면 얘기하기 어려운 그냥 제 솔직한 메일 받았을 때, 메시지 받았을 때 기분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하기에는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을 이미 저희 킹 작가님, 마포만두 작가님이랑 다 같이 봤지만, 그래도 오늘 중으로는 어떻게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집에서 좀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반편지 읽듯이 읽을 예정이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에 대한 축하 사연이긴 하지만 킹 작가님, 마포만두 작가님이 같이 리액션 해주는 거 듣고 싶은 분들한테는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오늘이 300회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퇴근을 조금 늦게 해서 지금 자정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1월 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300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뜯어고쳐서 내면야 뭐 내일 아침까지라도 해가지고 뭐 낼 수는 있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300회를 너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맞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말을 되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목표는 거의 비욘세 최초로 이거를 무편집으로 내보겠다. 무편집으로 내서 지금 12시니까 한 12시 40분 정도까지 녹음을 한 다음에, 제가 아직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올려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캥 작가님이랑 마포만두 작가님이랑 원래는 300회 얘기를 하겠다고 만났는데 일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 삶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눠가지고 뭔가 이렇게 퉁퉁퉁 잘라가지고 내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음 주 300회 특집 2부에서 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욘세.com 광고 듣고 올게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지금 11월 말까지 이겨내야지 티셔츠
300회 특집으로 30% 할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잊지 말고 11월 안에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욘세닷컴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에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네, 그러면 저희 준비된 사연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단기간에 사연 받는다는 얘기를 되게 늦게 했는데 단기간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이제 빈속에 맥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무알콜 맥주를 먹으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로님 사연 읽어볼게요. 되게 근황 사연 같은 축하 사연이 와가지고 이번에 좀 처음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로님도 이번에 사연을 처음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세님 안녕하세요. 사연 처음 보내봅니다. 항상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실은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생이거든요. 한 줄로 바로 납득되시죠? 안 됩니다. 당연하죠? 전 대학원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생 바쁜가?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고생 배틀 하듯이 제가 지금 너무 이제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 이 녹음분은 어떻게 할까? 아침까지 밤새 내볼까? 하다가 아니야. 300회 기념으로 나한테 요 정도의 선물을 한다 생각하고 요 정도는 약간 청취자분들이 이 정도는 좀 봐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올리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다친 마음으로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한 줄로 바로 납득되시죠라고 하실 정도면 일반적인 대학원생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신가 보다라는, 저는 약간 논문 직전? 요런 때만 되게 바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약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글 읽는 선비 취급을 하고 또 대학원에 대해서 쥐뿔 모르는 것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저도 잠시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나름 추측해보고요. 일단 비욘세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듣게 되었어요. 혹시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이 영광을 비욘세를 소개해준 대학교 친구이자 동생인 영다에게 전하겠습니다. 영다, 다영씨겠죠? 분명 양말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출시를 앞두고 있다니 빨리 신어보고 싶어요. 이겨내야지. 그치만 어려워. 이 생각의 반복이거든요, 요새. 앞서 대학원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약간 대학원 중에 대학원이라고 할까요? 하면서 혼세님만 알고 계세요? 라고 하고 어떤 전공인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요거만 봐도 이분이 굉장히 어떤 조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보내주신 그 전공을 보니까 저도 평소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어쨌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 전공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하지만 대학원은 재밌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오늘 아침 빵을 데우다가 집을 태울 뻔했어요. 제 잘못이지만 정말 미쳤었나 봐요. 앞으로 불 다루는 거는 안 하려고요. 지금 머리카락에서 탄 냄새가 나요. 내가 왜 이러지? 약간 노잼인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저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시어문이 폭발하여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좀 현실에 안주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원 갈 걸 하는 생각이. 보통 대학원을 도피성으로 가는데 말이죠. 하하. 본인이 대학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 당사자성 싸잡기를 하고 있죠.
어, 그리고 갑자기 무슨 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아무래도 한글이나 엑셀을 쓰다 보니 그랬나 봐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뭔가 배우고 싶어 하고 성장하는 걸 좋아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일이 많을 땐 많지만 없을 땐 하루 종일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일 없을 때는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 이제 끝없는 반추로 이어지는.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반추는 과거의 일을 반복적으로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공이 티가 날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단어 없이는 못 살아요, 이제. 제가 매일 하는 거라서요, 하하. 아마 그 들으시는 일부 청취자분들이 반추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이 알고리즘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거는 알지 않아 싶은 단어를 모르는 일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세대가 넘어가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처럼 이렇게 막 다 같이 신문을 읽고 다 같이 방송을 보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요즘에 지상파 자막 문법도 맞춤법도 엉망진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무슨 대학원에서 대학원이 아니구나. 학부에서 그 금일까지 제출하세요라고 했는데 왜 내가 페널티를 먹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금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내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금일이라고 했잖아요. 금일이 금요일 아닌가요? 약간 이런 일들이 실제로 또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거 말고도 이것까지 알려줘야 돼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을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반추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기는 해가지고 매우 친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자마자 나오고 싶었으나 갑자기 중요한 약간 국제적인 업무를 맡게 됩니다. 무슨 신입한테 중요한 업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영어를 한국어까진 아니어도 조금 하는 편이라 맡게 되었어요. 거기서 통역, 그냥 제가 번역한 대본 읽기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큰 업적을 이뤄내고 저는 탈출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높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생각을 하니 근데 이제 면접, 발표 이런 자리가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요. 역시 넓은 세상에 던져지는 나 최고. 자꾸 다른 길로 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대학원 준비를 해서 시험은 버프를 받아 바로 합격을 합니다. 20대 때 시험 운이 좋은가 봐요. 수능은 좀 망했거든요. 아 근데 저 여대 나왔어요. 부럽죠? 처음엔 그냥 그랬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아쉽고 여대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지금 대학원이 공학인데 1년 동안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왜 대학에 남자가 있지? 아 힘들다. 제일 안 좋은 점은 아무 곳에서나 누워있을 수 있어요. 난 눕고 싶을 뿐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여대에서는 아무 데서나 그냥 잔디밭에 벌렁벌렁 눕는다라고 하는데 잔디밭에 누워있는 낭만? 뭐 물론 그걸 실행에 옮긴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학에는 거의 남자들만 누워있습니다. 뭐 이유는 말 안 해도 너무 뻔한 것이겠죠. 또 이상한 길로 가는데 제가 원래 이래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도 돌아서 온 게 아닐까요? 제가 대학원에 왔을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은 또 금방 그만둘까봐 였는데 무려 지금 졸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아요. 제발 졸업시켜주세요, 교수님. 아무튼 논문의 논자도 거의 모른 채로 들어왔는데 진짜 엄청 굴려지고 발제도 한 20번은 넘게 했겠죠? 논문도 한 100편은 읽었겠죠? 그리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썼어요. 쓰긴 썼는데 피드백 받아서 수정해야 돼요. 아우 하기 싫다. 여기까지 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자신이 대견합니다. 중요한 올해의 업적이 또 있는데요. 바로 학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원래 제가 하려던 연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급박하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여대 출신이니까 여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타이밍 좋게 공모전이 있어서 신청하고 후다닥 해서 발표까지 찢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곧바로 이어서 솔직히 찢진 않았고 그 전주엔가 교수님한테 좀 혼나고 발표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청중과 눈 마주치며 말하듯 발표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겨냈어요. 예상치 못한 1등을 하고 상금도 괄호 열고 조금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욘세가 없었다면 자신 있게 여성 연구를 밀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요게 이제 이분의 어떤 빌드업이죠. 비록 제가 준비했던 7월에서 9월은 거의 못 들었는데 작년 말에서 올해 봄에 정말 많이 들으면서 용기도 얻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 부조리함 등등 다 없애버리겠다는 심정으로 연구든 뭐든 했던 것 같아요. 20대 여성의 자존감 지킴이 비욘세 최고.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틈새를 노린 홍보 효과. 여러분 무편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그냥 나갑니다. 홍보 효과. 그리고 작년 겨울에 시위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또 종강 직전이었어요. 망할. 제가 8년, 9년 전 시위는 갔었거든요. 그때 사진 있는데 첨부할게요. 라고 하셔가지고 어머님이랑 같이 갔다 오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전설의 어플 B612 오줌 필터예요. 참 그리고 올해 서국도 혼세님이랑 저랑 같은 날에 갔더라고요. 그때 진짜 바빠서 진짜입니다. 종강 직전. 금요일에 올라오는 방송을 못 듣고 가서 뵙지 못했어요. 그치만 운명이라면 또 만날 기회가 있는 법. 현재 논문도 논문인데 취준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설명하기 귀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취준이라고 해요. 근데 경쟁률 막 100대 1 이러는데 저 어떡하죠? 하하. 솔직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공부 안 하고 지금 사연 30분째 쓰고 있는다. 조금 안 풀리는 인생 같아도 언젠가는 풀리더라고요. 자, 이제 이분이 왜 이렇게 길게 사연을 썼는지 저희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야 될 공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길게 안 써도 되는데 처음 쓰는 사연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소개가 어느 정도 길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아까 약간 대학원생을 후려치면서 도피성 그런 대학원 가는 거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도피성으로 길게 쓰고 있다. 물론 저는 처음으로 온 사연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되게 컴팩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됐는데 뭔지 너무 알죠. 저도 써야 될 대본이 있을 때 갑자기 에세이를 쓰고 써야 될 에세이가 있을 때 갑자기 구성안을 쓰고 이러면서 살고 있어가지고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하는 말인데 저는 수능 망하면 인생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야? 여대? 근데 다녀보니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좀 망해도 괜찮다 싶어요. 정신 차리고 좋죠 뭐. 이미 지금 저 서류 탈락 5번째예요. 근데 풀 죽지 않았어요. 스릴 있는 내 인생 재밌다.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 꼭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어릴 때 잠깐 있긴 했지만 외국 대학에 대한 로망 아닌 로망, 그리고 한국은 날 담기에 너무 작은, 석사도 외국으로 갈까 했는데 아직 전 쫄보였나 봐요.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조금 해야 하지만 나중에 꼭 해외 진출해서 외화를 좀 벌어올게요. 이제 진짜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저도 강쥐를 키우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귀엽어요.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무려 시고르 자부종 진도믹스예요. 귀여우니까 사진 첨부할게요. 근데 벌써 9살이라 요새 잠이 늘었어요. 나중에 해방촌 가면 우연히 산책하는 정원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째 가는 해방촌에 보니스 피자 앤 펍, 여기 유명하죠? 이라는 피자집이 있는데 아시나요? 아시겠죠? 안 먹은 지 1년 된 것 같아요. 쿨타임 다 찾는데. 맞아요. 보니스 피자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뭔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근데 그 피자 얘기하니까 갑자기 침이 고이네요. 제가 지금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그 에이피스 피자, 포피스인가? 에이피스 피자 맞을 거예요. 에이피스 피자도 맛있고, 그리고 지노스 피자는 뭐 이미 너무 레전드라서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보니스 피자는 정말 미국한 피자의 느낌이어가지고 여기는 저는 약간 치즈한 피자를 먹고 싶다 할 때 이제 한 번씩 갑니다. 근데 여기가 줄 설 때가 있어가지고 줄 설 때는 안 가고 배달시켜서 먹거나 아니면은 약간 맥주 거기 그 워터멜론 위트라고 수박향 나는 맥주가 있는데 그거 땡길 때 한 번씩 가고 그래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는 거 최고. 주변에서 먹방 찍어보라고 할 때 시작해야 했어요. 지금은 피자 반판밖에 못 먹어요. 한 판 먹을 때 시작할 걸. 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외로 피자는 2개 이상 못 먹습니다. 2조각 이상 못 먹습니다. 다른 거는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곱창 뭐 한신포차 닭발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안주로 여러 명이 쉐어하라고 나오는 건 정말 다 먹고 그러거든요. 물론 최근에 식욕이 완전 박살났다가 요즘 또 되게 괜찮아가지고 어제 새벽에도 막 야식 엄청 시켜먹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피자는 조금밖에 못 먹어가지고 이런 분들 부럽습니다. 왜냐면 반판밖에 못 먹으면 반 먹고 다음날 또 반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피자가 땡길 때 뭔가 늘 조각으로 배달되는 게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러운 분이에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저도 공부하러 가야 해요. 제발 해 나야. 아무튼 혼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런 뻔한 멘트로 마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저건 당연하니까요. 앞으로도 재밌게 들을 테니 재밌는 콘텐츠 많이 가져와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방송 비욘세 3만 회까지 가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란 게 어제 캥 작가님이랑 마포만두 작가님 오셔가지고 마포만두 작가님이 레터링 케이크를 되게 유명한 데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소원 빌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3만 회까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만 회까지 가봅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뭔가 토한 기분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군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뭔가 되게 못하는 게 많은 것처럼 적어주셨지만 이분도 결국은 뭐 굳이 인생의 성과가 중요한 건 아니라지만 그러기에는 내놓은 성과가 너무 많은 이런 분이어서 뿌듯해하면서 읽었고 300회를 기념하는 시점에 저희 청취자분한테도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너무 뿌듯하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분한테도 이제 곧 출시될 비욘세 이겨내야지 티셔츠가 아니고 이겨내야지 무편집이야 이겨내야지 양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물론 스포츠 양말이지만 이게 꼭 스포츠를 할 때만 뭐 인생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다 이놈들 다 이겨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뭐 수업 들으실 때나 그리고 제가 이거 샘플 뽑았을 때 약간 중요한 미팅 있을 때 한 번씩 신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한 번씩 잘 신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사당동 장선장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비욘세 300회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주도 거르지 않고 300회나 꼬박꼬박 방송을 해낸 비욘세님을 리스펙합니다. 비욘세 덕분에 저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덕분에 한 주 한 주 힘이 되었습니다. 비욘세를 듣던 초반에 혼세님이 다양한 친구들과 잘 지내시는 걸 보고 나도 취향 맞는 친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줌단들 덕분에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비욘세 최고 혼세님 정원이랑 혼자 사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한줌단 안에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너무 이 얘기가 항상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모임하시고 꼭 모임이 아니더라도 뭐 오픈 채팅방 통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꼭 오픈 채팅방이 아니더라도 어느 모임에 갔는데 비욘세 듣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급속도로 좀 친해졌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심지어 틴더에 비욘세 듣는 남자다라는 거를 굉장히 전시하셔가지고 그래서 비욘세 듣는 7%의 남자 그 중에 97%가 퀴어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그 몇 안 되는 남자 약간 요런 크레딧을 시작으로 해서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가 잘 맞아가지고 제가 하는 뭐 GV 행사 있거나 할 때마다 늘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도 보면 항상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혜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글 읽는 김포 한줌단 선혜영입니다. 비욘입니다. 비욘세 3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비욘세님 오프닝 멘트를 따라해봤습니다. 빤스 벗고 소리 질러. 비욘세가 300회라는데 빤스가 대수냐. 이렇게 쓸까 생각하다가 너무 경박해 보일까 싶어. 이제 소냐님이 빤스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늘 하지만은 너무 경박해 보일까 싶어 지웠는데 결국 미련을 못 버리고 다시 썼네요. 누가 제게 팟캐스트 비욘세에 관해 묻는다면요. 누가 물어줄 때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 일단 셀프로 묻고 셀프로 답해보겠습니다. 진지함과 가벼움, 교훈과 웃음이 뒤섞인 한번 들으면 계속 듣게 되는 중독성 1000% 팟캐스트라고요. 혼세님은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라도 꼭 해야 하는 이야기를 적시해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셔서 참 좋습니다. 300회 동안 방송을 이어온 혼세님 정말 멋지고 대단하세요. 순도 99.999%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비욘세님 덕분에 제 세상이 넓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영노자, 밀림의 왕, 영화 퀴마프와 강원님, 홍승은 작가님 등 혼세님 덕분에 제가 알게 된 이제는 제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해진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일방적 사랑이지만요.
뒤늦게 비욘세를 알았지만 늦은 만큼 아주 열정적으로 첫 회부터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금은 업로드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언젠가 사랑스러운 정원이가 게스트로 나오는 날이 올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정원이는 게스트로 한 100번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희 집에 살기 시작한 게 언제일까요? 정원이가 오고 나서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꽤 많이 홈 레코딩을 하거나 장비를 가져가는데 장비를 가지고 갈 때도 항상 정원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옆에서 지금 째려보고 있거든요. 정원아 이리 와. 일로 와. 째려보지 말고 일로 와줘. 일로 와줘. 아이 잘했네. 왔어. 정원아 300회를 맞아서 한마디만 해줘. 끙 하지 말고 300회를 맞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봐지 말고. 일렁이 여기 앉아. 아이고. 응. 한마디만 해줘 정원아. 낼름낼름이라도 해줘. 네, 꼬리 흔드는 소리는 들어갔을까요? 무편집이지만 이거는 안 들리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는 항상 나오고 있어요. 거의 항상 나오고 있고 그 캥 작가님이랑 마포먼드 작가님이랑 저희가 녹음을 파티룸에서 아예 홍대에 있는 반려견 동반 파티룸을 잡아가지고 좀 여유 있게 막 샴페인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도 정원이는 당연히 같이 갔고요. 그래가지고 정원이는 늘 게스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현실이 될 때까지 3천에 3만의 방송 쭉쭉 계속해주세요. 저도 혼세님과 정원이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정원이 긁어줄까? 어디? 됐어? 아니야? 옆에서 벅벅 긁길래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표정으로 째려보고 있네요. 응원과 사랑과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듬뿍 담아 보냅니다. 여러분 더불어 혼자 살면서 비욘세 오래오래 같이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연이 소개될진 모르겠지만 사연을 혼세님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다른 선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건 욕심이니까요. 예쁜 양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선혜영님도 늦게라도 꼭 주소 보내주시면 그래도 어쨌든 한정판 굿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주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발코니 아니다 큰 발고니 그러니까 큰 무편집 큰 고니인데 이제 큰 괄호 열고 발 괄호 닫고 고니 아니 처음 읽는 게 아닌데 왜 이걸 큰 발코니로 읽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큰 발고니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한 잔 먹을게요. 무알콜이지만. 300회 정말 진짜 굉장히 많이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출장 나가서도 퇴근하면서 출근하면서까지 녹음해서 올리시는 혼세님의 광기의 녹음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저번이란다. 배고프니까 말이 안 나. 다음 주에 나갈 2부에도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300회까지 비욘세를 하면서 제 인생에는 처음 겪는 경험이긴 한데 사실 저도 팟캐스트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팟캐스트가 조금 힘을 뺀 방송이 있고 막 엄청 재미있게 하는 방송이 있고 이제 이런 여러 팟캐스트를 들을 때 저는 좀 냉정한 청취자였어가지고 아무리 이게 뭐 1인 미디어고 이렇다고 해도 어쨌든 세상에 내놓으면 그게 콘텐츠인데 그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너무 그렇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 들은 팟캐스트들도 막 있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같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같은 톤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맞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두 축으로 봤을 때 늘 어떤 비욘세는 저한테는 놀이의 영역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점점 비욘세 청취자분들이 생기고 금요일 오전에 비욘세를 듣는 게 루틴인 분들이 생기고 나도 그런 팟캐스트들의 의지를 하게 되면서 매주 매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주 매주 이걸 내는 스스로한테 되게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못 쉬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못 쉬냐는 거예요. 되게 좀 심취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근데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지속하면서 비욘세를 계속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저는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연애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애도 이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고 사실 제가 비혼주의자인데 참고로 비혼주의자 팟캐스트는 아닙니다. 비욘세는 비혼인 모든 분들이 나올 수 있는 팟캐스트인데 저 스스로는 비혼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누군가랑 장기적인 약속을 하고 장기적으로 누군가가 집에 머무는 게 좀 상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사람이어서 비혼이 어떤 혼인 여부, 등록 여부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서도 저한테 되게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제가 진짜 인생 처음으로 어떻게든 계속하고 싶은 게 생겨난 거예요. 그게 비욘세 팟캐스트인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든 일주일에 하나를 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뭐 퇴근길 뭐 짐 싸면서 해외에서 출장길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저 스스로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매번 예전에 하던 뭐 킹 작가님이랑 초반에는 둘이 되게 많이 했었고 뭐 3명이도 했었고 4명이도 했었고 했는데 그런 퀄리티를 되게 굉장히 음질이 좋은 데서 이걸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이 팟캐스트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게 어쩌다가 나온 어떤 펑크나 방송 사고인데 어떻게든 땜빵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 비욘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톤 자체를 최대한 다양화하지 않으면은 저 혼자서 이걸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똑같은 느낌이 아니라 4주에 한 번은 무조건 혼방을 하겠다라고 정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해외 촬영이 되게 좀 대표적으로 그런데 절대 시간에서 비욘세를 절대 끼워 넣을 수 없는 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거 자체를 어쨌든 이거는 1인 미디어니까 사실 뭐 유튜브도 브이로그 같은 게 이 사람의 일상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기획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비욘세 팟캐스트 자체를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이거 자체가 조금 변화해 가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계속 좋아하고 계속해서 비욘세 팟캐스트랑 같이 살아갈 방법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출근길, 퇴근길도 해봤고, 뭐 비행기에 있는 소리를 입혀서 하는 것도 해봤고, 뭐 공항 라운지에서도 해봤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리고 전화 연결로 예전에 그 준 언니랑 전화 통화로 하는 것도 해보고 했어서 뭔가 이런 다양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엔 좀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광기로 보이는 거는 너무 맞는데 저는 이제 광기가 있는 게 맞고 저는 그 이 쳇바퀴에서 내리지 못하는 인간이 된 것도 되게 부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조금 제가 계속해서 비욘세랑 약간 저한테는 진짜 반려 콘텐츠인 거예요. 어떤 인생의 반려자를 찾지 않는 비혼주의자이지만 저는 큰 그런 게 없는 한은 계속해서 비욘세랑 같이 살아가는 게 저의 좀 목표가 돼서 아마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서운하게 할 수 있고 원하는 콘텐츠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한 미안한 마음도 늘 당연히 있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저도 이제 이거를 취해야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이미 저한테는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커리어에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해질 테고 그리고 꼭 커리어가 아니더라도 사실 매번 이제 축하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1인 창작자가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콘텐츠를 매주 내놓는데 그게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찍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걸 찍어내려면
공장이 가진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작가님, PD님 계시고 막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퀄리티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비욘세의 가장 큰 동력이 저다 보니까 내가 계속해서 좋아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약간 청취자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는 만큼 또 뭔가 나는 이런 느낌을 원한 게 아닌데 요즘에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 라고 해서 떠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총 청취자 수는 비슷하더라도 근데 요즘은 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다양한 녹음 되게 짧고 이런 게 서운할 수도 있고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고 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재미있다고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또 너무 많이 계시고 사실 오늘도 그런 에피소드 중에 하나고 어쨌든 300회를 막 그랜드 오프닝 할 것처럼 됐는데 결국은 그게 미뤄진 것이긴 한데 그런 걸 재미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좀 별 희한한 것들을 녹음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약속을 지키려는 광기다. 근데 그 광기 자체를 되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게 그 계속해서 비욘세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처럼 어떤 인정욕구에 미쳐있고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사람들은 뭔가 비욘세가 있어서 힘이 돼요라는 말을 하면 뭔가 어떻게든 이걸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저한테는 사실 제일 달콤한 일이에요. 비욘세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게 그리고 요즘처럼 정말 바쁠 때 되게 여러 번 한 얘기지만 비욘세가 없었으면은 아무도 안 만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킹 작가님, 마포만두 작가님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분들도 너무 바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비욘세이기 때문에 와주신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강원님 녹음할 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심지어 본인이 광고주로 이제 책 홍보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건데도 제가 너무 막 요즘에 제대로 잘 못 챙겨 먹는 것 같고 걱정이 되니까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조신하게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다다닥 먹고 막 치우지 말라고 막 직접 치우겠다고 막 하면서 정말 밥을 먹여가면서 녹음에 와주는 게스트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진짜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다. 저한테는 지금 제 인생의 진짜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줄 읽어놓고 너무 얘기가 길었지만 이 얘기를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못했거든요. 킹 작가님이랑 마포는 작가님 같이 얘기할 때는 근데 뭐 혼자 얘기하는 김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난 회차에 299회까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말씀, 그냥 하는 거라는 말이 마치 라이크 김연아 선수의 연습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혼세님은 저에게 연하느님과 동급의 분이시고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김연아, 김연경, 손흥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매번 행사장에서 뵐 때만에 매번 행사장에서 뵐 때만에 매번 행사장에서 뵐 때 인 것 같아요. 매번 행사장에서 뵐 때 이런 귀한 분을 누추한 제가라는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스스로를 미루미라고 표현하시지만 진정한 미루미인 저로서는 혼세님의 그냥 하는 거지 마인드가 너무나 멋있고 부럽고 흠존무입니다. 혼세님과 1회부터 함께하면서 여러 국제적인 난과 국내적인 난을 겪었고요. 인보강아지 포포, 지금 이제 올리브죠. 정원이도 함께했네요.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친밀도 맥스의 사람인 혼세님, 앞으로는 좀 쉬엄쉬엄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저의 일주일에 대략 60분에서 120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캥 작가님 오랜만에 뵈어서 괄호 열고 한 번도 뵌 적 없음 주의. 매우 미리 반갑고요. 가족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랄게요. 마포만두 작가님도 오랜만에 뵈어서 괄호 열고 역시 한 번도 뵌 적 없음. 미리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일주일에 대략 60분에서 120분을 함께 하는 거는 사실 가족보다 가까운데 그 가족의 형태가 뭐든 간에 그 가족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감개무량하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람 막 이런 친밀도 맥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가끔 진짜 행사장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이럴 때 막 너무 반가워하시고 나도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막 어쩔 줄 모르는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진짜 너무 오래오래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좀 친근하고 친밀하게 항상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새우등님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등이 이겨내야지를 입고 씁니다. 이겨내야지를 입고 씁니다. 아마 그 지금 할인하고 있는 비욘세닷컴에서 30% 할인하고 있는 그 이겨내야지 맨투맨 티셔츠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랜 허리디스크 문제로 2번이나 생업을 중단하고 가족 친구에게도 막막한 마음을 내비추기 어려울 때 비욘세를 듣기 시작했어요. 큰이려 덕분에 비욘세를 알게 된 것이라 큰이려 분들에게도 감사하고요. 생각해보면 큰이려조차 평소에 듣던 팟캐스트도 아니었는데 이게 무슨 일? 일상과 회복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오랜 문제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도 아니었는데 당시에 저는 괴로웠고 좌절했고 막막했어요. 혼세님의 목소리와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걸었어요. 혼세님은 절 모르지만 저는 혼세님과 친합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나는 날도 있었는데 캥 작가님의 호쾌한 웃음소리, 혼세님의 다정하지만 유쾌한 돌파력, 그리고 모두의 작고 큰 다정한 마음을 발판 삼아 새로운 친구를 사귀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왔네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거리감이 필요할 때 정말 많이 기댔네요. 맞아요. 집은 있으셔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청승인데 횡단보도 신호 안에 길을 건널 수 없어서 집에 오다 펑펑 울기도 하고 아이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몸이 깨질 듯이 아파서 대체 어쩌면 좋은가 싶기도 했어요. 다시는 일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하던 저는 씨발 일이 많아서 이러다 죽겠네.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또 소냐님 연락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일하지 못할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감성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다시는 일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하던 저는 씨발 일이 많아서 이러다 죽겠네. 요게 이제 최근에 저입니다. 한동안 일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이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 정말 씨발 일이 많아서 이러다 죽겠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이겨내야죠 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요 내용만 들어도 지금 굉장히 힘드시다. 굉장히 힘드시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허리디스크 얘기를 하셨는데 다음 주 스포입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또 허리디스크 이슈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자세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그 트위터나 이런 데서 알림이처럼 허리 펴세요 하는 사람처럼 갑자기 허리를 좀 꼿꼿이 세워보았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팟캐스트랑 라디오를 너무 오래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알거든요. 사람이랑 얘기하기 싫을 때 심지어 내 목소리도 울려 퍼지지 않는 집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만 온 집안을 채우고 그 목소리가 있어야 일어나고 뭐 집도 조금 치우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절이 저한테도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끔 이제 파도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안리 토순이님 제가 익숙해요. 예전에 한번 배구장에서도 뵌 적이 있었는데 혼세님 저는 구 광안리 토순이입니다. 올해 초 여름에 경기도 이사와서 이젠 광안리에 안 사는 광안리 토순이에요. 저는 지금 이 글을 현대건설 배구장에서 쓰고 있어요. 저의 뉴 홈구장입니다. 축하글 보내야지 했지만 미루미는 마감날 후다닥 쓰고 있네요. 제가 코로나 시국에 괄호 열고 전생 같네요.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저를 웃게 하고 걷게 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든 건 비욘세라는 팟캐스트였어요. 비유가 아니라 정말 저를 살린 방송이고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젠 더 이상 우울증 약을 먹지도 않고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이렇게 마음이 단단하고 튼튼해지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전히 금요일 아침마다 비욘세 새 에피소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혼세님이 힘들 때는 아주 조금은 쉬어도 되지만 길게 쉬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인 게 제가 한 번도 안 쉬는 이유는 저는 한 번 쉬면 계속 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요즘에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게 옛날에는 자정을 엄청나게 지켰거든요. 자정까지 안 올라온 날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걸 조금 내려놓게 돼서 2시, 3시 막 이렇게 올라오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 자정 못 지킨다. 진짜 너무 한심하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뭐 하면서 이게 정원이랑 사는 일과 굉장히 비슷하다. 제가 정원이랑 이번에 처음으로 그 산책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산책 선생님이 정원이의 저녁 산책을 해주셨는데 늘 정원이 관련된 일이 큰 도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오랫동안 그 외출하는 거라든가 처음에 정원이 없이 해외를 나가야 했던 일 그리고 처음으로 정원이를 산책을 누군가한테 맡겨야 됐던 일 이런 게 저한테는 다 너무너무 큰 도전이었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저희 삶이 점점 더 이렇게 밀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자정 업로드를 하는 것도 앞으로도 웬만하면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뭔가 그 강박이 나를 너무 괴롭혔던 시기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얘기하다가 너무 회의가 길어진다거나 할 때도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에 빨리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더 건강해지는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번을 안 쉬는 게 좋겠다. 이게 앞뒤가 다른 얘기 같은데 여러분 묘하게 맞는 얘기거든요. 계속 쉴 것 같다. 이제 툭 하면 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겁게 지속하고 있는데 언제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쉬도록 하겠습니다. 혼세님의 건강과 행복이 제일 우선인 거 아시죠? 저를 구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응원해야 해서 그만 줄일게요. 승료가 되길 바라며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분 제가 기억하고 이제 하성에서 만났을 때는 IBK 기업은행 구장에서 IBK 기업은행의 팬으로 만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희진 선수 팬인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이분이 이제 김희진 선수 팬분들이 이제 양쪽으로 굉장히 좀 고민하는 게 현대건설과 IBK 기업은행이 처음에 맞닥뜨릴 때 어쨌든 저희는 뭐 모르겠어요. 모든 배구 팬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여기만 응원한다가 없고 동시에 응원하는 팬들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건설과 기업은행이 경기할 때 고민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익숙한 선수들이 많은 곳은 기업은행이고 근데 내 최애는 지금 이적했고 약간 요런 그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디에 앉으셨을 것인가 굉장히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덕분에 굉장히 좀 이겨냈다. 그리고 배구 덕분에 김희진 선수 덕분에 이겨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광안리 토순이님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아니면 죄송합니다. 팟빵에도 비슷하게 올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서 올린 적이 있고 제가 김희진 선수 콘텐츠를 올릴 때 약간 태그를 잘 안 하는데 그때는 너무 기분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가지고 태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유해 주시면서 배구하길 잘했다. 라고 올려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재차 이거는 뭐 저에 대한 비욘세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지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만날 때마다 항상 참 반가워요. 그리고 항상 만나고 나중에 돌아갈 때 이렇게 메시지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비욘세 덕분에 요즘에 이걸 건넜다 저걸 건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말에 기대서 건너는 시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특히 비욘세를 지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느끼거나 할 때도 되게 많은 응원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새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연 읽어볼게요. 웁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욘세 방송 듣자마자 달려온 웁시입니다. 예전에 비욘세 정주행 끝내고 깊은 마음에 메일 보냈던 14구 조팝나무이기도 합니다. 이거 표준어입니다. 조팝나무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저 인생이 TMI인지라 공유해 봅니다. 저는 지금 할로윈 파티에 가고 있어요. 저는 스파이스 걸스의 포쉬 스파이스입니다. 헤헤 넷플릭스에서 빅토리아 베컴 다큐멘터리 보고 꽂혀서 2주 내내 포쉬 스파이스로 다니고 있어요 하셨는데 이게 넷플릭스 빅토리아 베컴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란 게 그 미국 사는 친구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친구들이랑 이거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 다큐멘터리도 당연히 유명하긴 하겠지만 이게 무슨 뭐 케이팝 디몬 헌터스나 오징어 게임처럼 이게 이 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다큐는 아니기는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뭐 케이팝 보거나 이런 모니터링 할 때도 확실히 진짜 예전에 있었던 컨셉이나 특히 그런 그룹이나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재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제대로 앉아서 준 언니 파리 오시기 전에 이곳저곳 추천해드리는 메일 보내야지. 준 언니 파리 오셨던 후기 들으면서 서울 사는 모두가 연예인 보거나 한남동 유엔빌리지에서 하룻밤 보내지 않듯이 준 언니 곁에는 좋은 분들이 있으시고 그 뜻은 준 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라는 걸 전해야지 했는데 파워 미루미답게 미루고 미루다가 진짜 300회 축하는 놓치지 말자며 지하철 안에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쩜 팟캐스트를 300회나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한 주도 쉬지 않고요. 저와 제 친구 둡씨도 팟캐스트를 하고 싶은데 웁씨와 둡씨 페트와 매트 웁씨와 둡씨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귀엽다. 요거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나중에 팟캐스트 할 때 이름으로 쓸 가능성도 있으신 것 같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해외에 사는 사람들 팟캐스트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와 제 친구 둡씨도 팟캐스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서 조언도 구해봅니다. 사실 정답은 그냥 하면 되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혼세님이 방 안에서 아이패드 녹음기로 1화를 담담하게 녹음하셨던 것처럼요. 게다가 저는 프랑스 파리에, 둡씨는 서울에 살아서 시차도 있고 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사실 요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많이 들었고 지금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듣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미국에 사는 분 두 분이 하시는 팟캐스트인데 이제 한 분이 두 분 다 일본인이신데 일본으로 귀국하시면서 이게 이제 이원생 중계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같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물론 요즘은 너무 이제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알게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각 나라가 느끼는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처음에는 와 한쪽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고민이 진짜 많으셨겠다. 다른 컨셉으로 가게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그걸로 되게 시즌2가 열린 느낌이어서 요런 것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 약간 기력이 없어 시작하지 못하지만 이원생 중계를 할 수 있는 이원생 중계래. 약간 전화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겠습니까? 전화 연결로도 몇 번 녹음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줌으로 녹음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싱크 맞추기도 편하고 그런 세팅이어서 정말 해외에 사는 비욘세 청취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여행 가면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늘 좀 성사되지 않더라고요. 왜 성사되지 않냐면 해외를 나가는 입장에서는 정원이랑 같이 나가지 않는다면 정원이를 두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너무 이제 큰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만 겨우겨우 만나고 그냥 온전히 저 혼자 보내는 풀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시간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풀로 하루를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느라 팟캐스트 녹음까지를 어떻게든 되게 안 끼워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뭐 비욘세에서 자주 나왔던 이제 친구인 유리 씨는 나오게 되지만 새로운 분이랑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자꾸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욘세 시작하고 정원이 입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프랑스에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프랑스 2달살이를 정원이를 데리고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정원이의 나이가 진짜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그냥 당장 올해는 안 될 거고 해봤자 내년 내후년이나 가게 될 텐데 그때 정원이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화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는 아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행히 얼마 전에 이제 이탈리아 항공에서 10km 이상도 기내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걸 이제 국내선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국제선은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클래스나 약간 좀 더 편한 세팅에서 정원이가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2달 동안 살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괜히 막 술 먹고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찾아봤거든요. 이탈리아 항공 어디까지 왔나요?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이탈리아 항공 그 어떤 규정 쪽에서 개정을 한 것이고 그거를 항공사가 국제선에도 적용을 할 것이냐는 이제 좀 더 다른 문제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나중에 안 되면은 이탈리아까지 어떻게든 거기까지만이라도 뚫린다면 갔다가 육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막 검색을 했는데 세상에 반려동물은 무료인데도 너무 많고 기차 타는 게 유럽은 진짜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가서 웁시님을 만나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쨌든 나중에 팟캐스트 하시게 되면 정말 그냥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해봐야 내가 어떤 마이크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환경에서 녹음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조그마한 마이크로 요즘은 좀 녹음을 하지만 생각보다 그걸 사고 나서 그 곧바로는 좀 많이 안 쓰게 해서 많이 묵혀놓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사놓고 아예 안 쓰는 마이크도 하나 있고 해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시거나 해도 괜찮고 그리고 웁시님은 파리에 있고 그리고 둡시님은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국제통화하는 거를 녹음해서 하나를 내보는 것도 저는 근데 진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키워나가는 맛이 있는 것이 올해 들은 청취자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패드로 하던 비욘세님이 이제 홈 레코딩 장비를 갖추고 약간 이런 걸 보면서 또 즐겁게 내가 이걸 같이 키웠다라는 성취감이 드는 게 또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다 갖추지 않고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독일 언니들 1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독일 언니들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존 방송에 하는 걸 듣고 이 사람들은 뭐 하나 이 정도는 갖춰야 되나 봐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팟캐스트는 모든 유튜브가 그렇듯이 결국은 나한테 꼭 맞는 거를 모두가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진행자가 자기다울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믿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하시고 지금 보내주신 이런 얘기 뭐 해야 돼? 뭐부터 사야 돼? 라는 얘기부터 에피소드 1으로 시작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년 1월에 한국에 가는데요. 가면 피우다도 가고 이태원도 갈 거랍니다. 히히 혼세님 발자취 관광이랄까요? 비탈도 가시겠네요. 얼마 전에 소개했던. 비욘세 300회 축하하려다가 제 TMI만 남발해버렸네요. 항상 정말 잘 듣고 있고 매주 금요일 밤마다 하루 마무리하면서 비욘세 듣다가 잠드는 게 제 일상의 큰 낙이랍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틈틈이 행복하시고 안전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요. 이 좋아하는 마음을 어찌 더 적어야 할지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비욘세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들어라. 파리에서 비욘세의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사랑을 담아 웁시 드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웁시님 그 양말 있잖아요. 아마 한국에 안 계셔가지고 주소 안 보내신 것 같은데 모든 비욘세 상품은 그 받으실 분 수령인 알려주시면 본인이 아니어도 늘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내고 싶은 분한테 보내셔도 되니까 해외 배송까지는 못 해드리더라도 보내고 싶은 다른 한국 국내에 계신 분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제가 큰 실수하지 않고 이 사연을 다 읽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욘세를 하면서 굉장히 그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안 틀렸다고 하자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사연을 정말 잘 읽습니다. 그리고 비욘세 나중에 그 편집하다가 느끼는 게 제가 말하면서도 딴 생각을 해가지고 막 바꿔서 얘기하고 거꾸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편집할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근데 ADHD도 있고 물론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지만
보내주신 사연은 사실 편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쪼개서 보내줬는지도 알고 뭐 사연이라고 해도 사실상 편지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걸 되게 또박또박 안 틀리고 읽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집중력을 풀로 쓴 다음에 뒤에 아까 보셨죠? 얘기하자마자 바로 틀리는 거 보셨죠? 그 뒤에 제 얘기할 때는 또 이러면서 틀리고 할 때가 있는데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하고 읽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사연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예전에 사연 주시다가 오랜만에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서 진짜 너무너무 좀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물론 킹 작가님, 아포만두 작가님이랑 막 같이 300회 소회도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원에서 1부, 2부를 나누게 된 것은 아니어서 사실은 뭔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결국은 사실 저랑 건너편에 있는 한줌단 분, 뭔가 한줌단이라고 얘기하면 집단으로 느껴지는데 건너편에 있는 저희 한줌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건너편에 있는 약간 오그라드는 표현이죠. 건너편에 있는 당신이랑 저의 관계잖아요, 비욘세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짧게 얘기해서 뭐 30분이나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신 차리니까 또 1시간을 찍어버려? 라는 것이 나도 참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편집으로 요거는 그대로 내기로 하겠고요. 앞으로도 한 번씩 무편집본으로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게 어떤 기념일일 때 오히려 뭔가를 크게 벌리기보다 이런 시간을 보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김정원 씨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없어요? 제 그 허벅지 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허벅지에 제 불이 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너무 귀엽게 끙 했어. 응 했어. 정원아. 우리 정원이는 짖지도 않으니까 정원이가 있다는 걸 알릴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정원아? 네. 기어이 아무 소리도 내시지 않고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 시키지 마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거여서 미리미리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300회 동안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정원이가 곁에 있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걸 비욘세가 늘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너무 영광이고 그 어떤 구간만이라도 같이 할 수 있었다면은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같이 살면서 정원이 더 없다고 내려갔어.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그 힘든 일이 내 개인적인 일일 때도 있고 오늘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적인 아니면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매주 금요일에 함께 잘 건너봅시다.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올리고 그리고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오늘만큼은 요리하지 않고 시켜서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또 비욘세 그 300회 특집이라고 약간 배달 상품권을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정말 사양하지 않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청취자분들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늘 영광이고 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랑 잘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킹 작가님 그리고 마포만두 작가님과 함께 조금은 떠들썩한 조금은 정신없는 특집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불어 혼자 사세요. 안녕.